요즘 진짜 많이 들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예금 버리고 갈아탔다는 얘기입니다. 2026년 2월 기준으로 개인투자형 국채 10년물을 만기까지 들고 가면 연평균 수익률이 연 5.5% 수준으로 계산되고 그래서인지 모집액보다 몇 배씩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상품이 터졌는지 그리고 누가 타면 유리하고 누가 타면 손해인지를 딱 잘라 구분하는 겁니다. 먼저 숫자부터 잠그고 가겠습니다. 2026년 2월 개인투자형 국채는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가 5년 연 3.585%, 10년 연 4.520%, 20년 연 4.665%로 잡혔고요. 복리가 반영된 만기 보유 연평균 수익률 계산으로는 10년이 연 5.5%, 20년이 연 7.44%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요, 10년물 기준으로 800억 모집에 2,200억이 몰렸다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걸 그냥 국채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개인투자형 국채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채권이 아니라 구조가 사실상 국가가 만든 장기 적금에 가깝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가면 가상금리와 복리, 그리고 분리과세 같은 혜택이 붙는데 대신에 중간에 사고 팔아서 수익을 뽑는 길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트레이딩 상품이 아니라 잔금형 설계 상품입니다. 사람들이 예금 버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안전 성격으로 느껴지는 상품인데 예금보다 숫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10년 만기 보유 연평균 수익률이 연 5.5%로 들리면 예금 23%대랑 비교가 바로 됐거든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만기까지 들고 가는 전제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붐의 엔진은 금리만이 아닙니다. 절세가 진짜로 큽니다. 금융소득이 커져서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세부담이 확 늘 수 있는데 개인투자형 국채는 매입액 총 2억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을 분리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뭉칫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사람은 정확히 얼마를 받을지에 집착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하루에 출렁이면 머리가 피곤해지거든요. 개인투자형 국채는 그 피로를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국가 지급 보증이라는 심리적 안전망에 더해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계산 가능한 결과가 나오니까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주식으로 돈이 몰리면 상대적으로 채권 수요가 약해지고 가격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국고채 금리 상승 흐름이 언급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투자형 국채처럼 고정형 만기형 상품의 매력 숫자가 더 튀게 보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혜택이 아니라 잠금이에요. 첫째가 아니라 그냥 한 호흡으로 말할게요. 개인투자형 국채는 일반 채권처럼 중간에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중도환매를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가상금리,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빠지고 표면금리만 적용된다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즉 중간에 나가면 맛있는 부분이 증발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룰북은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상품은 수익률이 높다가 아니라 만기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먼저예요. 투자금이 생활비나 단기 계획 자금이면 중간에 환매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 순간 혜택이 날아가니까 애초에 구조가 안 맞습니다. 반대로 노후자금처럼 기간이 길고 세금 체감이 큰 구간이라면 이 상품의 장점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현금 흐름인지 확정된 만기 목돈인지도 먼저 정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비교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유동성이 최우선이면 MMF나 CMA가 편하고 금리가 떨어질 때 채권 가격 상승까지 노리면 채권형 펀드가 들어옵니다. 예금은 단순하고 안전하지만 숫자가 낮아질 수 있고요. 개인투자형 국채는 그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유동성은 낮게 대신 만기 결과를 크게 확정해 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치제가 아니라 자리가 다른 상품입니다. 완판이 반복되는 이유도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발행 규모가 월별로 정해져 있으니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경쟁률이 바로 뜁니다. 게다가 청약이 초과되면 일정 기준 금액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는 구조가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일단 넣고 보자로 움직이기 쉬워요. 그러면 완판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가 다시 수요를 부르는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전망은 시간축을 나눠서 봐야 합니다. 단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 정도는 국고채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코멘트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신규 발행 개인투자형 국채의 숫자는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기 12년으로 가면 금리 환경이 바뀔 수 있고 그때는 예금 대비 우위가 지금처럼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은 예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기간 설계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실전에서는 한 번에 올인하는 것보다 만기 분산이 훨씬 똑똑합니다. 예를 들어 5년, 10년, 20년을 계단처럼 나눠두면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때 전체를 깨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개인투자형 국채는 중도환매에서 혜택이 빠지는 구조라서 라더링이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합니다. 이건 수익률을 욕심내는 기술이 아니라
잔금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가입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초만 점검하세요. 1년 안에 쓸 돈이면 이 상품은 구조적으로 불편합니다. 중도환매를 하면 표면금리만 받고 복리가산 분리과세 혜택이 빠진다는 걸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과세가 나에게 진짜 절세인지 그냥 기분만 절세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통과하면 최소한 잘못된 이유로 들어가는 실수는 피할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라서 안전하다만으로 접근하면 반쪽짜리고 연후 5%라서 대박이라고만 보면 위험합니다. 이 상품의 본질은 기간을 잠그는 대신 복리가산세제 혜택을 붙여서 결과를 확정해주는 설계예요. 그래서 여유자금이고 만기까지 갈 자신이 있고 세금 체감이 큰 구간이라면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간에 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그 순간 혜택이 빠지는 구조라서 애초에 자리가 다릅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오늘 쓴 숫자와 제도 근거를 출처로 고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